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워요. 네. 남들한테 기본이 되는 일들. 제 시간에 맞춰서 가고,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스케줄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정리가 아예 안 되고, 일단 아침에 좀 정신이 들 때까지, 시동이 걸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시동이 아직 안 걸렸는데 전화가 오거나 누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야? 이러면서 막 두렵고, 또 이제 약간 일하는데도 체계도 없어요. 오늘 다 끝낸다 그냥. 하니까 진이 빠지잖아요. 그럼 집에 가면은 딱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?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덮치죠. 저는 일상생활이 제일 힘들죠. 일상생활이 힘들어요.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차를 타고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. 뭐?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깨닫고 병원을 갔죠. ADHD? 한 1년 정도는 엄청 힘들더라고요. 이게 완전히 한 번에 빵 치료되는 게 아니고 약을 굉장히 오래 복용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차 됐으니까 하루에 5번. 그러니까 개수로는 아마 10알 정도 되겠죠? 진짜? 엄청 목마르고 심장 박동 계속 올라가고 졸리고 졸음운전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. 뒤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빵 해서 딱 정신 딱 뜨니까 자고 있었던 거야. 아이고 큰일 나. 위험하다.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 출석률 정말 안 좋고 항상 지각 일수였고 그리고 눈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말들을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들 쟤는 4차원 이상하네 또라이 또 괴짜 취급 살짝 별났다 좀 일단 산만한 건 기본이고 못 일어나더라고요. 거의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 샤프심을 이렇게 막 입으로 물어 뜯는다든가 아이고 꺾지 말아야 되는 거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툭 문질러서 꺾는다든가 뭐 그런 남들이 잘 안 하는 행동을 가끔씩 이제 하니까 뭐야? 저 컴퓨터? 무슨 옷이에요? 그냥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휴지를 쓰면 되는데 저거까지? 콧물이 너무 나네. 눈앞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. 말하면 더 걱정하니까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막. 내가 그만해? 그리고 그만해? 멈추지 않는?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머님들 엄청 걱정하시니까.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걱정만 끼치고 그리고 걱정 끼치면 또 걱정하다가 둘이 싸우고 괜히 그 사태만 악화되니까 그냥 제 손에서 딱 끝내는 거죠. 그게 제일 편안한 결론? 우리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셨었어요. 그렇죠. 기억나시죠? 예. 네.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지우는 것 같아요. 지우개로. 그래서 이게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. 막 그리면 자꾸 흐릿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집 엉망인 것처럼 머릿속도 너무 엉망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.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정확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랬거든요.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와. 이거 안 들어와. 그러니까 말처럼. 이거 또 저예요, 완전히. 네. 대개는 이제 ADHD는요,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이러는구나. 근데 이제 아주 속을 썩이려고 아주 얘가 작정을 했네. 일부러 그러는. 네, 그 생각 때문에 양육하는 데는 좀 많이 힘들어요.
네.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겨요.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키우느라고 힘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. 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워요. 네. 남들한테 기본이 되는 일들. 제 시간에 맞춰서 가고,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스케줄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정리가 아예 안 되고, 일단 아침에 좀 정신이 들 때까지, 시동이 걸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시동이 아직 안 걸렸는데 전화가 오거나 누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야. 이러면서 막 두렵고, 또 이제 약간 일하는데도 체계도 없어요. 오늘 다 끝낸다 그냥. 막 하니까 진이 빠지잖아요. 그럼 집에 가면은 딱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?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덮치죠.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, 우리 세진 선생님이. 일단 ADHD는요, 가장 중요한 개념 2가지가 자기 조절이 어렵고 억제해야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어려워요.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지를 생각을 늘 안 해요. 몰라서가 아니고요.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잘 안 나요. 네. 그래서 언제나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다든가 닥치는 대로 해요. 또 성인 ADHD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모티베이션, 동기가 떨어져요.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내적 동기가 잘 안 생겨요. 전혀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상이나 엄청난 직접적인 벌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귀차니즘의 극치예요. 귀차니즘. 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흥미로워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, 매일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. 그거에는 귀찮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, 맞아요. 이제 이 3가지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면이거든요. 그러면 오늘은 녹화 전에 어떻게 뭐 약을 좀 드시고 오셨어요? 먹은 게 이거예요. 아니, 먹고 왔습니다. 아. 약을 굉장히 오래 복용해야 돼요. 하루에 5번. 그러니까 개수로는 아마 10알 정도 되겠죠? 부작용이 아까 좀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졸리고 목마르고, 그다음에 화장실 자주 가고. 아니요, 제가 어쨌든 조금 한번 살펴봤어요. 그 많은 약들 중에서 주의력 약은 ADHD 치료제는 딱 하나이시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항불안제 내지는 항우울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좀 이런 긴장하고 불안하고 강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약들인데 그 중에 몇 개가 좀 졸릴 수 있어요. 네.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. 이게 딱 그 화장실에 있는 물때를 어느 날 봤어요.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다른 화장실은 못 가요.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있으면은 나는 그게 막 병균이 막 내 입에 들어올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유럽은 출장으로 한 번만 그때 작년에 갔었거든요. 화장실 하도 참아가지고 이젠 진짜 못 참겠다 할 때만 눈 감고 머리는 못 감고. 그러니까 몸이 붓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요. 배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깔끔한 거하고 지금 세진 선생님이 겪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봐야 돼요. 오염이 될까봐 네.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사실 오염 강박이라고 볼 수 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오염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확 불안해질 때 내가 그래 불안해.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불안을 조금 본인이 잘 조절을 해내야 돼요. 네. 그 문제 때문에 평생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어렵고.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진 선생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ADHD하고 불안장애 같이 있으신 거 맞거든요.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면 ADHD 증상이 더 꽃을 피워. 헬렐레 팔렐레 그러면서 딴 생각 막 하다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고 ADHD 약을 조금 확 올리면 집중이 확 되면서 확 불안해. 그러니까 막 예민해지고 막 엄청 불안해. 네. 그럼 또 저 불안해요. 그러면 또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쫙 올려. 그러면 주의력을 딱 올려주면 예민하고 불안하고 불안을 쫙 잠재워주면 편안은 한데 약간 어깨로 세고 딴 생각하고 좀 이런 양상이니까 가운데 중간에 딱 조절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어떨 땐 양쪽 끝으로 가 있는 거죠.
예민하지 않으면 산만하고 네, 맞습니다. 산만하지 않으면 예민하고 불안하고 이 중간이 없는 거죠. 이 중간 상태를 이 조절 상태를 어떡해. 약으로도 도와드려야 되지만 본인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약물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기 조절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러면 어머님 그 옆에서 보기에 따님이 좀 많이 산만한가요? 그냥 저는 안 산만하면 이상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모네 집에 놀러를 가면 코블록 같은 거 블록이 이렇게 네네네. 그릇에 쌓여 있잖아. 그럼 이렇게 다른 조카들은 하나씩 꺼내 놓는데 일단 가면은 다 쏟아요. 일단 와르르. 어. 네. 그리고 책이고 뭐고 방을 난장을 해놔. 그리고 거기 올라가지 마 하면 꼭 올라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가구점을 이모부가 이제 하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잘 데리고 가면 이렇게 매달리면 아기가 매달리면 의자 그 등받이가 딱 이렇게 턱에 그러면은 이빨로 의자를 다 뜯어놔요. 그러면 그거 새 가구를? 그럼 어떻게? 그 어떻게 형부가 세진이 또 그랬다 그러면은 하지 마. 그 뭐라고 하면은 응 안 할게 하고서 그럼 다음 날 와보면 다른 의자 또 해놓고. 아이고야. 혼나는 기분이 있어요, 지금. 다시. 예. 이모들이 남자 5명 키우는 것보다 세진이 하나가 더 힘들다고. 네. 네. 근데 그게 이제 말이니까 즐겁고 그냥 재밌게 들리는데 순간순간이 막 그러니까 제가 되게 너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때리고 그랬어요. 저도 이제 딸 둘인데 만약에 그 전체 시간을 제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? 저도 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. 애도 힘들어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힘들지만 그냥 그 매일의 선생님이 반복되는 네, 그게 그리고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 것 같거든요. 그럼 ADHD는 언제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?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 권유로 갔는데 네. 틱 장애가 없으면 뭐 ADHD 아니다. 뭐 동반해야 중학교 된다.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아닌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성공하고 싶었던 사업을 실패를 하고 병원을 갔어요. 이거는 진짜 나 앞으로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겠구나.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죠. 처음. 네. 여성의 경우에 여자 ADHD인 경우에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연령 만 16살에 많이 오더라라는 게 통계예요. 그것도 좀 늦다. 네네 늦은데 되게 이제 어릴 때는 증상의 발현 중에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날뛰면 정말 빨리 데리고 오겠죠. 되게 어머 얘 왜 이래? 근데 조용한 ADHD 앉아서 날뛰진 않는데 이게 뻥 때리고 있으면 얌전해 이러다가 또 말해봐 그럼 발셋에 웃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되게 고등학교쯤 갔는데 어머 얘가 전날 잘 잤는데도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아. 그러니까 얘 무슨 수면병 걸린 거 아니야? 얘 왜 이래? 기면증 아니야? 그러면서 병원에 되게 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서 네, 맞습니다. 그게 이제 한 보통 만 나이로 15, 16살 때쯤 돼서 오더라라는 거 보니까 그것도 늦는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지금 26살 때 오셨으니까 상당히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채로 꽤 오랜 시간을 지내셨다고 볼 수 있죠. 네, 그래서 그 전의 시간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겠다. 약간 어두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급식실에서 밥도 혼자 먹는 것도 그냥 사실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왜냐면은 딸은 이미 다른 괴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급식실에서 밥 혼자 먹는 것쯤이야 뭐 좀 심하게 뭐 언니들한테도 맞은 적도 있고. 왜요? 그때가 이제 아빠가 가방을 이제 빨간색을 이제 구해와 주신 거예요. 근데 그걸 맸는데 이제 가는데 야 빨간 가방인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빨간 가방을 달라. 저는 안 되잖아요. 이거 내 건데 안 된다. 했더니 이제 그 근처 놀이터가 있었거든요. 저 언니 뭐 하나 했더니 물 마시던 이제 페트병에 이렇게 모래를 담더니 이거 치는데 모래를 담더니 이거 치는데 어머 저런. 근데 어머니는 알고는 계셨어요? 우리 따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를? 다는 아니어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집단으로 애들이 괴롭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. 걔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막 사정해도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냥 뭐
감수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.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. 그거 진짜. 그러니까. 가족의 이런 웃음이 없어지고 항상 집이 어두워요. 아이가 학교에서 항상 힘들어하니까. 아유, 네.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가엾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영문을 모르는 채 ADHD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엄마는 그러니까. 나를 힘들었을까. 이 각자의 또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요즘에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ADHD 그러면 증상도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졌고 원인이나 치료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ADHD 아이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리.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혀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DHD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, 엄마가 주 양육자라면 이 엄마의 60 내지 70%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. 낳는 거. 네. 그럴 것 같아. 네. 자, 그래서 ADHD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.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도 다 짝짝이로 신고 가고요. 공부, 신변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니까, 다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.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. 학교에서 막 아까 예를 든 대로 막 맞고 왔어요. 근데 이 항의조차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. 복잡하게 다 마음 안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ADHD는 개념이 없고 이걸 잘 모르면, 정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처음에는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야. 근데 알아는 들었는데 안 바뀌어요. 그러면 좀 더 세게 말해주면 아이가 바뀌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좀 더 세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가 그래도 또 안 바뀌어. 그럼 도대체 얘는 왜 그러지?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. 또 이러면서 죄책감도 들고요. 그렇지. 처음에는 1로 혼내면 다음에는 2로 혼내야 되고 또 계속 세게 혼나야 되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. 네.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래와 잘 못 어울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화내고 심한 말을 많이 해요. ADHD한테요. 정말. 왜냐면 그렇게 너무 돼요. 내가 이 아이한테 화내고 심한 말 했던 거에 막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막 너무나 막 그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.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정말. 네. 사실 저도 뭐 엄마랑 얘기를 해서 해결을 딱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혹은 내가 너무 심하게 걱정을 했나? 자신감 가져보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나도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걱정이 가중이 되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심적으로 좀 더 편했던 느낌이 강했었죠. 네.